영어 말하기, 스피킹에 관련된 영어 강의는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거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다 잘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외국인과 직접 소통 없는, 그런데도 상당히 잘한다라는 강의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다? 근데 그분이 과연 외국인과 대화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것과 그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과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사실 외국에 안 나가도 한국에 외국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직접 소통 없이 가능하다는 강의들도 있는데 그건 과학을 뛰어넘는 미신의 세계예요. 어느 과학자도 이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언어란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외국인이 있어야 돼요. 직접 소통만이 유일한 말하기 기술이에요. 말하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거 뭐죠? 쉐도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직접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 거냐고요? 자, 첫 번째 팩트만 얘기해 보자고요. 아이의 말하기는 만 2살, 우리나라 한 3, 4살 되겠죠?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건 전 세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는 만 2살 되던 해에 폭발적으로 말하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완벽합니다. 어설픈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어떤 경우도 패턴으로 학습한 적 없고요. 물론 반복적으로 문법을 가르친 적도 없고요. 문법도 없고요. 단어를 암기한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는 인간은 벌써 20만 년 전, 20만 년 전, 200이 되네요. 20만 년 전 침팬지와 분리됐던 이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바로 언어가 실제로 나온 시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20만 년 전에 우리의 유전자라고 말할게요. 유전자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원숭이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원숭이를 그러면 훈련을 시키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실험으로 검증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는 2살만 되면 폭발적으로 이것은 내재된 것이 튀어나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언어에 UNA, DNA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터져 나오는 어떤 자극이 되는 순간 나온다는 겁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배우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아이는 유튜브로는 말하기를 배울 수 없다는 점이에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엄마가 전혀 반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본 아이들은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나 말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폐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자폐와 비슷한 언어장애를 겪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꼭 부모가 아니어도 유치원에 가서 친구든 누구든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언어는 발전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외국인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영어 독해와 리스닝 말고는 없습니다. 이 두 개 말고는 없어요. 말하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원숭이에 관한 실험에 있던 사례를 한번 얘기할게요. 그 사례는 이 언어과학자가 아닌 뉴로사이언티스트로 기억하는데 자신의 자식과 같이 키웁니다. 자신의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원숭이하고 태어난 원숭이와 같이 키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서로 영어를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영어를 합니다. 하기 시작해요. 원숭이는 안 돼요. 분명 태어났을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원숭이는 어떤 경우도 이 아이가 하는 언어, 영어겠죠? 를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원숭이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원숭이하고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그 언어의 기본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싶다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원숭이를 따라하는 순간 부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실험을 중단합니다. 이 아이가 언어 장애가 생길까 봐 그런 거죠. 그러나 원숭이는 어떤 경우도 인간의 말을 따라하거나 흉내내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언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에 나오는 유창하게 말하는 분들 있지 않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나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학원에 나와 그분이 원어민과 많은 대화 연습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지 않고 했다면 시 암송하듯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든 문장을.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암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를 암송한다고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대화를 유창하게, 말하기죠. 말하기를 유창하게 해도 단순 암기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건요. 다시 말해 영어가 아닌 거예요. 단지 암기한 거를 암송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실험을 보죠. 첫 번째는, 이거는 2살 아이가 만 2살가 되면 말하기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는 원숭이와 자식을 동시에 태어나자마자 가치를 쳤을 때 인간만 언어를 하고 원숭이는 안 됐다. 두 번째, 아이는 원숭이 말을 흉내내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원숭이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 두 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부모와 대화를 했던 아이, 2살 때 안 되는 아이, 유튜브 보고 하는 애 안 됐다고 했죠. 말하기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어민이. 그런데 그것이 왜 실험으로 또 증명된 사례는 세 번째 실험입니다. 이거는 같이 듣는 사람들의 어떤 언어를 이해했는지, 이건 실험에서 이 뇌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이미 설명한 거라 위에 제가 카드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때 우리가 정보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근데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센시티브입니다. 그들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해했을까 안 했을까에 민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앞에 없잖아요. 혼자 방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뇌에서 그런 어떠한 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한테 읽어줄 때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뇌파가 작용된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합쳐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한다는 것은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어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뇌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유튜브나 거기에서 아무리 혼자 배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반드시 원어민과 대화가 있었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 과학적인 증거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튜브로는 말하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유튜브에서 말하기 강의하는 분들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거는 신을 능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능가하고 과학도 뛰어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국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어 독해와 리스닝 뿐이에요. 사실은 문장을 만드는 거 할 수 있죠. 문법에 따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거 하느라고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어떤 유튜버가 얘기하더라도 그건 비과학적인 거고 입증된 바 없습니다.